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오늘은 요즘 그 민주당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뭐냐면 아주 뭐 총선에서 압승을 할 것처럼 그런 분위기다가 요즘 보니까 약간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내에서도 위기감이 감도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도 못할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말이죠. 이래서 이런 정말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위기감을 직접 체감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또 정권 요즘 보니까 상당히 좀 헛발질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총선을 앞두고 흔들리는 문재인 정권, 또 더불어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강성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저기 강 교수님, 요즘 참 사람들이 좀 재미없어 할 것 같아서 그런지 우리 국민의 그 좀 우울함, 네. 그러니까 우한 폐렴, 네. 이런 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이래서 아주 우울해진 국민들의 그 심정을 자기들이 뭐 위로해 주자고 그러는지 코미디 같은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이요 벌였더라고요. 뭐냐면 경향신문의 임미리 고대 그 연구교수라고요. 네. 이분이 이제 칼럼을 썼는데 칼럼이 뭐냐면 민주당만 빼고 네. 뭐 이런 칼럼 썼대요. 네. 근데 뭐 그 칼럼 쓸 수 있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뭐 칼럼 쓰면서 뭐 맨날 그 뭐 집권당 비판하고 정권 비판하는 게 그게 사실 칼럼니스트의 기본이죠. 아니 그 의무죠. 그러니까 네. 예, 네. 바로 지식인들의 의무 같은 건데 그걸 썼다고 해서 지금 그것도 집권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을 했어요. 네. 그 칼럼니스트뿐 아니라 그 저 편집 뭐 책임자인가 네. 경향신문에 맞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그동안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예. 칼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본, 예.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본령,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각 분야별로 그 전문가들이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밝히는 거는 예. 오래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랬는데 가령 임미리 교수가 지난 1월 29일인가요? 경향신문에 그런 칼럼을 실었는데 그 며칠 지나서 민주당이 고발을 했다가 또 14일 날 또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아주 그 진짜 그 웃기는, 한마디로 그 좀 자세히 훑어봐야 될 그런 우리가 저 곱씹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인 것 같은 저 이주필 말씀에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쓸 때는 네. 문제의식 없이 쓰는 칼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의식을 가져야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정권을 갖고 있는 측에, 권력을 가진 측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이게 비판이지. 네. 뭐 저 힘없는 야당 비판은 그 비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비판하고, 특히 저 교수가 예. 당연히 교수라면 지식인으로서는 그 권력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 고발하더니 그게 그 고발한 이유가요. 네. 안철수 지금 이제 국민의당을 지금 만들었죠. 국민의당 뭐 이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전에 했던 그 싱크탱크가 내일이라는 싱크탱크가 있었는데 네. 임 교수가 거기에 있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는 거지. 그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그런 저 굴레를 씌워가지고 말하자면은 언론의 자유를 저 기본적으로 규제 내지는 제한하려고 시도한 거죠. 예. 그래서 볼때같이 사방에서 그런 저 반대 내지는 저 희화화 되니까 이낙연 전 총리죠. 이낙연 전 총리도 13일 날 당에 대해서 이건 좀 심한 것 같다. 온천하가 다 비웃고 있다라고 그런 게 조언이 되니까 14일 날 이제 고발을 취소하긴 했는데 그 과정은 진짜 그 이주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찬찬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명색이 말이죠. 집권당에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불쾌한 네. 그런 칼럼 내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저 강 교수님이 언론의 자유야말로 모든 자유의 기본이라고 기본,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언론의 자유가 이것이 부인되면 그 위에 있는 모든 다른 자유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자유. 예. 저 강 교수님 저번에도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맨날 입에는 민주를 달고 살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작 정권을 잡으니까 그 언론의 자유는
우리 거야. 네. 우리만 하는 거야. 우리끼리만. 그런데 외부 사람이 왜 우리한테 비판하고 나서 이런 식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임미리 교수가 그 글에서 그 기고문에서 밝힌 내용도 딴 당도 아니고 민주당이 집권한 민주당이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서 실망하고 예. 분노하고 그래서 민주당만 빼고 이번에 4.15 총선에서 민주당 찍지 말아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했으면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뭐 자기들 말로 하는 촛불혁명, 뭐 촛불 그때도 뭐 임미리 교수도 보니까 이제 촛불 집회 여기 대해서 상당히 좀 평가하는 분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그때 뭐 죽 쏘서 뭐 개주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 해서 뭐 우리 했던 대로 나타났다든지 좀 민주당이 듣기에는 좀 민망한 말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자기들 돌아봐야죠.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걸 그걸 가지고 예. 뭘? 그러니까 남이 나를 비판할 때는 우선 나부터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한다든지 이러면 그때는 뭐 대응할 수 있지만은 자신들 돌아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너 왜 나 비판해 이렇게 되드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 이주빌께서도 언론에 오래 계셨지만은 기고문을 가지고 그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떤 팩트가 사실이 아닐 경우 왜곡됐다든지 거짓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따져볼 수는 있지만은 기고문이 가령 그 자기들 그거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가령 당에서 참 서운하다든지 네. 좀 더 이해를 해서 우리를 저 진정을 이해를 해달라든지 가령 그 정도의 멘트를 하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신문 편집자하고 그다음에 그 글을 기고한 사람하고 그걸 고발했다는 거는 진짜로 지금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명백한 언론 네. 탄압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탄압의 출발이죠. 신문의 편집 담당자를 가지고 이 사람 가지고 고발해버리는 거는 이거는요. 그 칼럼을 당신들이 싫어서 알았어. 그래서 하는 거 이거는 옛날에 그야말로 군사 정부 시절에 있었던 언론 탄압이에요. 맞습니다. 그 행태 그대로거든요. 예. 그렇게 예. 함으로써 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 그거는 뭐 삼척동단을 이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되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저 진보학자라 그럴까 그런 그래도 민주당을 아끼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합니까? 예. 그 대표적인 게 말하자면 진중권 교수입니다. 그 유명한 그걸로서 나를 고발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나를 고발하라 뭐가 떠오르는 게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누구 에밀 졸라 이야기하시죠? 맞습니다. 나는 고발한다라는 유명한 그 문건으로 진짜로 그 역사에 남은 그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패러디한 거 아닌가? 그게 이주필도 아시겠지만은 유태인인 드레피스라는 프랑스군 대위가 첩보 혐의로 간첩 혐의로 말하자면은 몰려가지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다음에 무기징역입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유배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진범이 나왔는데도 그 사실이 그대로 덮여지고 가령 그런 저런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라고 이렇게 신문의 기고를 통해서 진실을 밝힌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령 진중권 교수가 나를 고발하라라고 한 거를 보고 이거는 100년 전에 1898년에 있던 일입니다. 네,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이게 진 교수가 말하자면은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이 뭔지 시대의 핵심이 뭔지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나오니까 패러디가 많이 나와요. 네. 뭐 나를 고발하라, 나도 고발하라. 네, 뭐 맞습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정책 대표였습니다. 공동대표였습니까? 집행위원장. 이분도 그랬고 또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당 그것도 나도 고발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니까 민주당이 드디어 이제 손을 들었죠. 14일 날 그렇습니다. 근데 손을 들고 그냥 고발 취소하겠습니다. 우리 미안합니다.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또 뒤에 뭐라고 하냐. 임미리 교수가 맞습니다. 전에 뭐 안철수 그 싱크탱크에 있어가지고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닌 말하자면 자기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다는 그 속 좁은 게 드러났고 도저히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어떤 그런 정당이라기보다는 자기 편, 자기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거나 자기들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그 도당들의 어떤 그 집합이라는 걸 그대로 드러내 보인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시중에 패러디가 많이 떠돌아다닌다면서요. 이름 뭐 누구 이름을 들먹여 가지고 하도 가짜는 사람들이 가짜는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시니컬해졌습니다. 그 강 교수님 들어보셨어요? 강 교수님이 문안에 뭐 가셨다가 오늘 그 취재해 오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권에 있는 모모한 사람들 이 사람들 패러디 이름이 많이 돌아다닌다는데. 뭐 있습니다. 네. 예, 그 제가 뭐 그러면 저는 왜냐하면 운을 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가지고 삼행시를 짓겠습니다. 이러고 했듯이 추 이러면 이제 운을 떼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운을 한번 떼볼게요. 임종석. 정치적 임종을 앞둔 임종석 이런 말이 제가 정리한 게 그겁니다. 예. 그다음 유시민. 유시민. 시민을 조롱하는 유시민. 그래. 근데 지금 추미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추미애는 추한 추미애 이렇게 전 들었습니다. 예. 김상조. 김상조 실장은 상조회사 실장 김상조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그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예, 조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조국은 안중에도 없는 조국. 네. 유재수. 유재수. 재수 없는 유재수. 송병기. 송병기는 선거 개입 최종병기 송병기. 영화 이름이 이제 최종병기 그렇죠. 네네. 고민정. 고민정 고민 없는 고민정.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가장 그 권력의 핵심인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나라. 또 대통령이 재앙인 나라. 이렇게 사람들이 패러디하고 풍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요. 근데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들어서는 안 돼요. 혹시 고발할지 모르죠. 이게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그 바로메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또 고발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거 정권들이 정말 정권의 그 실세라는 사람들, 모모한 사람들, 뭐 유력자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 당초에 뭐 민주당이 옛날에 그 새누리당 때 180석 운운하고 했지 않습니까? 20대 국회 때 총선 때 이 사람들도 이번에 완전히 이제 자유한국당을 폭망했다. 뭐 이러고 자기들이 온통 뭐 200석 이상 얻어가지고 개헌선을 넘어설 것 같이 이렇게 했다가 지금 가만보니 위기감이 민주당이 상당히 쫓기고 있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몇 차례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은 그 여론조사라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표시하지 않고 있고 그 사실도 그 실상도 사실은 뭐가 숫자가 부풀려진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지금 거리 민심 내지는 또 다른 조사 기관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은 과반이 아니라 지금 300석 전체 중에 100석도 지금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그 실체를 자기들이 이제 알았다고 그럴까요? 깨달았다고 그럴까요? 감지하고 있는 감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초조하고 지금 굉장히 쫓기고 있다고 할까? 예. 네. 그래서 이게 시체말로 폭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폭망할 그런 위기를 자기들이 그걸 현실적인 그런 상황으로서 인식을 해야 될 텐데 아직도 보면 좀 약간은 정신 못 차린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추미애 장관 보십시오. 하는 거 보면 날이면 날마다 이상한 새로운 꾀를 내. 그러니까 추미애가 검사들 부추겨가지고 야 검사 동일체 원칙이니 그거 무너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느냐 박차고 나가라 이랬거든. 그러면 뭐 검찰총장은 장관 못 박차고 나갑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 검찰 조직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간한다나 그렇게 하면서 명색이 그 위에는 장관이라는 사람이 밑에 자신의 산하에 있는 검찰 조직을 이런 식으로 와해시키려 한다든지 심지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무슨 검사 따로 두고 기소 검사 따로 두고 이렇게 이제 분리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윤석열 총장한테 그거 만나서 의논 좀 하자 했다가 윤석열 총장이 그거 만나봐야 의미 없다고 안 만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무슨 아이디어라든지 무슨 장기 계획이라든지 이 차원이 아니고
이게 보니까 실시 계획인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이거 안 할 사람들 아니죠. 맞습니다. 그 공수처 만드는 거 보세요. 뭐 이렇게 돌아가든 뭐 밑으로 가든 날아가든 가서 또 뭐 그런 걸 도모하는 게 지금 저 집권책의 성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걸핏하면 자기 정권 내에 있는 그 정부 기관, 검찰을 걸핏하면 죽이려고 이렇게 길을 쓰는 이런 정권이니까 거꾸로 네. 인기가 도로 대중적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대검 총장 윤석열 총장을 말씀하시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어제 13일인가요? 예. 13일 날 그 부산지검 부산고검 그러니까 부산지방 순실 갔는데 처음으로 예. 취임 후 처음입니다. 그때 그 한 300여 명의 부산 시민들이 프레카드를 써가지고 성렬아 니만 믿는데 그참 그쪽 사투리지만은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그런 현장인데 그거는 사실 집권층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대검에서 그걸 걸어달라고 그랬겠습니까? 예. 뭐 더더구나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런 현직에 있는 고위 공직자 더더구나 준 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최고위 공직자가 이 일선 정치 현장에 그냥 바로 그냥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소환돼 가지고 뭐 대선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거는 지금 청와대 혹은 법무부 혹은 뭐 여당 이런 사람들이 불러낸 거죠. 하고 있는 일이 하도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참 조금 딱합니다. 네. 딱하죠. 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 이 사람들이 꾀를 내다 무슨 꾀를 내냐면 자기 죽을 꾀를 낸다고. 맞습니다. 그 추 장관이 어느 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는 지난 가을에는 조국이가 나와서 야당을 도와주더니 왜냐하면 야당도 헛발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겨울 지나면서는 또 추미애가 나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구나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총선 끝나가지고 자유한국당이 크게 이기면 네. 추미애 장관은 반드시 불러다가 전에 그 표창장 뭐 수여한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